안녕하세요. 직장인 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 시작에 앞서 지난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냥 영상이 묻힐 줄 알았는데 조회수가 109회나 나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도 영상 많이 업로드 할 테니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도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지와 저항 언뜻 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저희가 하는 모든 차트 공부는 결국 지지와 저항을 찾아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오더블럭이나 피보나치 되돌림, 하모닉 패턴 등등은 결국 반전 구역을 찾아내는, 즉 지지나 저항 수준을 찾아내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따라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수평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추세 돌파나 리테스트, 세 번째는 지지 저항 구역, 네 번째는 스탑헌팅, 다섯 번째는 스탑헌팅을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지와 저항, 즉 SR은 트레이딩에서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이 두 개념은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므로 사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SR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포지션 진입 및 포지션 정리 가능 구역으로 작용하는 공급 수요, 매수 매도, 매물대 영역. 자, 두 번째는 추세 지지 및 저항, 추세선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수평선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의 SR 중 수평선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평선은 말 그대로 수평한 선을 의미하는데요. 먼저 지지선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선은 매수 압력이 매도 압력보다 높은 것을 나타내요. 가격 상승의 근거로 작용하는 선입니다. 자, 보시면 서포트 라인, 지지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지지선을 그릴 때 효과적인 방법은 거래하는 시간대보다 높은 시간 프레임으로 올려서 저점이 많이 형성된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 봉에서 거래를 하고 있었다면 4시간 봉 혹은 1봉으로 바꿔서 지지선을 찾으면 됩니다. 이때 시간을 오래 쓰지 않고도 지지가 쉽게 보일 수 있어야 유의미한 지지선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힘들게 찾을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지선을 찾을 때 2분 이상을 넘기지를 않아요. 그냥 딱 봤을 때 저점, 그러니까 꼬리가 많이 찍힌 지점이나 저점이 많이 몰려있는 지점에 선을 그려놓고 지지선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예시 사진처럼 지지선이 캔들을 가로지르거나 꼬리가 선을 벗어나더라도 문제가 없으며 선이 완벽하게 정렬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 꼬리가 이탈하고 몸통이 이탈된 모습인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R 존, 그러니까 구역으로 저희는 표시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선 하나 정도는 이렇게 이탈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SR 존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항선입니다. 저항선은 지지선과 반대로 매도 압력이 매수 압력보다 강해 가격 하락의 근거로 작동하는 선입니다. 지지선과 마찬가지로 저항선을 찾을 때에도 높은 시간 프레임을 사용하여 여러 고점에 맞추어 설정합니다. 저항선을 찾는 과정도 복잡하지 않으며 경험이 적은 투자자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선과 저항선의 공통적인 특성은 그릴 때 힘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 힘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냥 딱 봤을 때 꼬리가 많이 몰려있고 고점이나 저점이 많이 몰려있는 구간에 대략적으로 표시를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사진과 같이 저항선 역시 캔들을 통과하거나 꼬리가 이탈되어도 상관이 없으며 선이 완벽하게 정렬될 필요도 없습니다. 자, 다음은 추세 돌파와 리테스트인데요. 지지선과 저항선 영원히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선들은 여러 번 테스트하게 되면 해당 가격대의 물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테스트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수평선은 점점 약해지며 결국에는 추세 돌파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지 저항선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자,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처음에는 지지로 작용하던 구간이 나중에는 저항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래의 성격과 정반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지지선은 저항선이 되고 저항선은 지지선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SR 플립이라고 부르는데요. 차트를 분석하며 이전의 저항선이 어떻게 새로운 지지선으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지지에서 저항으로 바뀔 때는 SR 플립이라고 하고요. 저항에서 지지로 바꿀 때는 RS 플립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로 SR 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앞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릴 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야 된다. 힘이 많이 들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리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사람마다 지지 저항선을 그리는 위치가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구역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시 사진입니다. 누군가는 빨간 선에 지지선을 설정하고 누군가는 파란 선에 또 어떤 사람은 검은 선에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선의 위치에 따라 지지선에서의 반응이 전혀 없거나 지지선에 닿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반응하는 지지 저항선을 그릴 수 있을 확률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따라서 단일선으로 설정된 지지선보다는 범위로 접근하는 지지 및 저항 구역의 개념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범위로 접근하게 되면 해당 범위 내에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통해 더 많은 포지션 진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으며 진입 가격을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래 빈도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자리에서 진입하지 못하는 것과 수많은 진입 기회 중 본인의 선택으로 진입을 포기하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트레이딩은 결국 사람이 하는 작업이므로 심리적 요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자의 경우 진입 기회를 놓치면서 포모를 유발해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검은색 위치에 저항선을 그린 경우를 보겠습니다. 저항선에서의 가격 저항을 예상하고 숏 포지션에 진입했으나 이후 저항선을 돌파 마감하는 캔들이 출현하여 손실로 포지션을 마감합니다. 이후 저항의 돌파로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여 롱 포지션에 진입했지만 가짜 추세 돌파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면서 손실을 입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붉은 선 위치에 저항선을 그린 경우입니다. 저항선에 도달하기 이전 가격 저항이 발생하여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어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포모를 유발하여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SR 존으로 표시한 경우예요. 검은 선과 빨간색 사이의 영역을 작도하여 SR 존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SR 존을 확실하게 돌파 마감하기 전까지는 저항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영역 안에서 숏 포지션을 모았다면 두 번이나 되는 20%의 하락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 SR존을 돌파하고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나 확인해 보세요. 주요 지지 저항의 돌파는 이렇게나 대단합니다. 자, 네 번째로 스탑헌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가격이 지지선에서 반등하면 롱 포지션에 진입하고 저항선에서 조정을 받으면 숏 포지션에 진입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실제 트레이딩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기관 투자자 및 세력들 역시 모두가 보고 있는 SR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있으며 그들은 SR에서의 가짜 움직임, 스탑헌팅을 활용하여 롱이나 숏 포지션에 진입한 개인 투자자 모두를 괴롭히게 됩니다. 오늘은 이중 스탑헌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의 검은 선은 저항을 나타내고요. 이 저항선은 일부 트레이더들이 저항을 돌파할 때 롱 포지션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봉이 나오면서 저항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때 일부 트레이더들은 저항선을 돌파하는 것을 보고 롱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이때에 맞춰 기관 투자자들은 꼬리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하는데요. 트레이더들은 가짜 추세 돌파를 확인하고 롱 포지션의 종료 혹은 스탑로스에 걸리며 종료하게 됩니다. 가격이 저항을 돌파했지만 결국 다시 하락하여 롱 포지션에 진입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현상을 스탑헌팅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트레이더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포지션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손실을 보게 됩니다. 숏 포지션의 스탑헌팅 및 지지 저항 라인에서의 스탑헌팅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 그렇다면 스탑헌팅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스탑헌팅은 고래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 세력이 의도적으로 물량을 축적하기 위해 설정한 함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올바른 방법으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게 됩니다. 특히 LTF에서의 스탑헌팅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트레이더의 무덤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스탑헌팅을 당하지 않는 방법은, 그러니까 최대한 당할 확률을 줄이는 방법은 다음을 찾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추세 상향 하향 돌파 확인, 두 번째로 지지 저항선의 리테스트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사진을 보면 가격이 레지스턴스 존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항이 깨지고 난 후 가격은 추세 돌파를 확인하기 위해 지지를 확인한 후 다시 상향 돌파합니다. 자, 여기서 리테스트 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이런 방식으로 컨펌을 하고 나면 높은 확률의 롱 포지션 진입 시점이 나타납니다. 추세 돌파 또는 지지선에서 반등하고 가격이 그 위에 또 다른 저항선을 돌파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더 높은 확률로 성공적인 트레이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트레이딩은 언제나 컨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LTF에서 스탑헌팅이 자주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LTF는 낮은 시간 프레임을 의미해요. 주로 데일리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1시간 봉, 15분 봉, 5분 봉 많이들 보실 텐데 그 정도의 낮은 시간 프레임에서는 스탑헌팅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트레이딩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LTF보다는 HTF, 그러니까 높은 타임 프레임 위주에서 거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자, 오늘 지지와 저항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지와 저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지와 저항 그리는 연습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강의에서 사용한 자료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부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실 분들은 더보기란 혹은 댓글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